1단원은 이제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자, 그래서 뭐 항상 제목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강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그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우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원소가 될 거고, 결국 어떤 그 원소들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뒤에 가면 여기서 이제 규칙성이라고 나오지만, 결국은 걔네들이 어떤 결합을 하면서 결국 물질을 형성하게 되니까 화학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럼 이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것들, 뭐 주기율표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다만, 우리가 원자 번호로 이제 110 몇 번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발견된 원소가. 근데 그 중에서 92번까지는 그냥 원래 있는 존재하는 원소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야. 그러면 그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가 주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에.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원소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제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들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야.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다. 자,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단원에서 사실은 배우는데 아마 너희가 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웠을 거라고. 기말고사 끝난 이후라서 아마 학교에서 진도도 제대로 안 나갔을 것이고 제대로 안 배웠을 거야.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어, 허블. 근데 이제 사실 허블이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시기에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르메트르라는 사람도 이제 사실 허블보다 조금 더 먼저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뭐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도 불러. 허블 르메트르 법칙. 이게 뭐냐면은 뭐 르메트르는 일단 어떤 이제 그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할 것이다라는 거를 밝혀낸 사람이고, 허블은 그걸 직접 관측을 한 사람이야. 뭐 아무튼 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가 알고 보니 뭐 한다? 팽창을 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 라는 걸 밝혀낸 게 허블 르메트르 법칙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럼 우주가 이렇게 계속 팽창을 해왔으면, 그지? 그걸 거슬러 가면 우주는 뭐였다? 한 점이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나온 거지. 물론 이제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방금 얘기했던, 그러면 거슬러 가면 우주가 한 점이었겠네? 그럼 우주가 한 점이었다가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계속 팽창해 왔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우주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가모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고 보통 나오는데, 가모라는 사람이 앞서서 이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그것도 같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모라는 사람이 주장. 그래서 우주는 한 점이었대. 태초에. 한 점이었는데, 이 한 점은 온도 무지하게 높고요. 압력 무지하게 높고요. 밀도도 겁나게 높은 초고밀도인 한 점이었다 이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뭐야? 빵 터진 거야. 빵 터져가지고, 그지? 우주가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뭐 급팽창 이론이니 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있다만, 일단은 빵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분필이 왜 이러냐? 우주가 계속 팽창해 왔다. 라고 주장한 게 빅뱅 우주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이 가모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온도는 계속 내려갈 거다 이거지. 온도는 계속 내려갈 거다. 그지? 계속 팽창하니까. 그지? 우리도 사람들 생각해봐. 가까이 있으면 더워. 그지? 근데 멀어지면 멀리 있으면 춥잖아. 그지?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한 요만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우주 공간에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거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자, 만약에 뭐 별이나 은하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자.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을 한 거야. 근데 가모라는 사람이 온도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잖아. 참고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지려면 뭐 핵융합 같은 것도 막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가모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때 만약에 이제 은하가 3개가 만들어졌어. 별이 3개가 만들어졌으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졌다 이거.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그럼 이때 만들어진 3개가 그냥 이때도 그대로 3개다 이거야. 네? 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온도는 내려가지만 우주의 질량은 어떨까? 그대로다 이거지. 새로이 만들어지는 별이나 은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울 물질도 마찬가지지. 우주 초기에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이게 다 만들어졌어. 그래서 더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못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거나 이때나 그냥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질량은 그대로다 이거지. 그런데 자,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랬죠. 허블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팽창하면 부피가 커지는 거 아니냐.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는 커져. 자, 그럼 뭐가 줄어들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그럼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져.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고 우주의 밀도 작아지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뒤에 가면서 하나씩 쭉 나올 텐데. 근데 비슷한 시기에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 자, 이거는 뭐 거기 여러 가지 과학자는 뭐 호일, 본디, 골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만 보통 이제 호일 많이 얘기하거든. 자, 호일이라는 사람이 정상우주론을 또 주장한 거야.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서로 두 의견이 막 대립을 한 거야. 정상우주론이 뭐냐? 정상이 뭘까? 우리 꼭대기를 정상이라고도 하지만 일정한 상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호일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일단 이 사람도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이거 꼭 명심해야 돼.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이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다만 자, 그림의 차이를 봐라. 뭐가 다르지?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이거 한 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은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계속 팽창한다고. 우주는. 그치? 근데 팽창하지만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온도 일정할 거다 이거야.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우주가 이만해. 예를 들어서 팽창하기 전에 이만했어.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별, 은하들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멀어졌지? 그럼 이 상태로라면 사실 얘랑 똑같아. 온도가 내려가야 돼. 근데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계속 새로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별이나 은하가 그 사이사이 생겨난다 이거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 이거야. 근데 대신에 이거 뭐 어떤 문제가 있니? 그럼 온도가 일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별이나 은하가 생겨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질량이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지.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커진 것만큼 결국 질량이 또 늘어났잖아. 따라서 어때? 밀도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지.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우주론이. 일단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지?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죠. 질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맞지 않잖아. 이제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럼 이제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막 서로 막 의견이 대립할 때 다른 과학자들이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정말 요약만 한 거고 이 가모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지. 근데 그 가모가 예측해놓은 사실들이 실제로 관측이 된 거야. 즉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관측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정상우주론은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아마 이 뒷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배우게 될 거라고. 그럼 증거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 이때 만들어진 게 이때도 그대로다. 그래서 가모라는 사람은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소가 만들어졌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거 말고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양이나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양이나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게 걔네들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가모가 예측한 대로 약 3대 1의 비율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가모가 이거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그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또 하나. 이게 좀 이따 이제 하나씩 다 얘기를 할 거야. 가모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시간이 얼만큼 지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생겨나서 우주로 퍼져 나갔다. 그래서 그게 현재 지구로 오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지상에서 과학자들이 관측을 했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연하게 관측을 했다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관측이 되면서 결국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가모라는 주장이 힘을 실어줬다 이거지. 일단 요건 좀 이따 하나씩 설명을 하겠지만 요 증거가 두 가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써라. 그러면 무조건 요거 써줘야 돼. 알겠어? 무조건 요거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증거가 관측되고 밝혀진 이후에 정상 우주론은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지? 물론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도 나름의 나름의 근거는 있었지. 뭐냐면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은 예를 들어 현재 우주의 끝이 여기라고 치자고. 그럼 이제 처음에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가 여기까지 이제 멀어져 간 거란 말이야. 팽창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주장대로면 새로운 게 안 생겨났으니까 여기 이 은하하고 우리 지구 사이에는 얘보다 젊은 은하가 있으면 돼, 안 돼? 예를 들어 얘가 한 40억 년쯤 된 은하야.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거보다 젊은 은하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중간에 생겨났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존재하긴 하거든.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주장하긴 했다만, 하여튼 뭐 이런 두 가지 증거가 관측이 되면서 이 정상 우주론은 이제 지지를 못 받고 묻히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면서 이제 결국 요거에 대한 내용들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이 가모라는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서 어쨌든 초기에 만들어졌을 거다 이거지. 그럼 그게 어떻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살펴볼 거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이제 페이지 3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로 가면은 자, 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자 이거야. 일단 우리 아까 이제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물질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죠? 자, 이 물질은 우리 이렇게 이 녀석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면 우리가 배운 수많은 원소들이 뭐 실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뭐 분자 같은 걸 만들어서 분자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겠다만 이렇게 이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원소 하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라고 하는 건 뭐와 뭘로, 원자는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들여다보니까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지? 그 주변에 전자라는 것들로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지. 물론 그 다음에 또 그 원자 핵을 들여다보니까 뭐야?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있는 덩어리더라 이거지. 원자 핵이라고 하는 애는. 그래서 뭐 우리 알다시피 양성자라는 애가 두 개가 있으면 전자도 여기는 사실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플러스 2라고 쓸게.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죠. 근데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라는 애를
들여다보니 또 걔네들은 그거보다 더 작은 어떤 입자들로 또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쿼크라고 하는 이렇게 입자들, 중성자도 마찬가지. 중성자도 쿼크라고 부르는 입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더라 이 말이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자, 가모라는 사람에 따르면 우주가 한 점이었다가 어느 순간 빵 터졌어. 자,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주가 만들어졌어.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빅뱅 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이 좀 나와서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극히 짧은 시간에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했던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은하가 어쨌든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해왔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때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뭐 시간까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시간까지는 안 외워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뭐 얼마라고 시간이 나와 있기는 한데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우주에서 뭐 크기가 아주 작았겠지 그때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 입자. 우주 공간에서 물론 이때는 온도 매우 높은 상태였겠지. 그지? 폭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일 때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그 기본 입자라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쿼크라는 애가 있고요. 우리가 경입자 또는 렙톤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렙톤. 자, 각각 6종류가 있어요. 쿼크도 6종류가 있고 경입자라는 애도 6종류가 있어요. 쿼크 6종류, 각각 6종류가 있어요. 자, 사실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 6종류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우면 땡큐지만, 그치? 다 못 외울 땐 꼭 내가 이제 짚어주는 건 꼭 외우고 있으라면. 얘도 6종류가 만들어져. 그럼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느냐? 여기다 이렇게 나눠서 쓸게. 자, 영어로 업 쿼크라고 하는 애, 다운 쿼크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탑. 그지?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쓸까? 그럼 이렇게. 자,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탑 쿼크,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인지 쿼크, 그 다음에 바텀, 바닥. 영어로 치면 위, 아래, 탑, 꼭대기, 바닥, 스트레인지, 뭐, 야릇한 이상한, 그 다음에 참, 향기로운, 뭐, 요런, 그지? 맵시, 요런 쿼크들이 6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 앞 글자씩 하나만 딴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너희는 뭐를 꼭 외우냐? 요 2개. 업과 다운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니? 쿼크 6종류 중에 업 쿼크라는 애랑 다운 쿼크라는 애. 별표 해, 별표. 필기 좀 해. 응? 필기하라 그랬잖아. 필기 좀 하세요. 열심히 표시해야지. 응? 당연히 들을 땐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이거 맞아. 선생님 외우라 그랬지. 이렇게 딱 되려면 표시해놔야지. 얘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경입자도 6종류가 생기거든. 자, 그 경입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놈이지. 누구야? 전자라는 애가 돼. 전자. 자, 이것도 이렇게 쓸게. 자, 전자. 우리 기호로는 2라고 씁니다. 2. 자, 그 다음에 뮤온이라는 애가 있어요. 뮤온. 전자 뮤온. 요렇게 기호로는 요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타우.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성미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성미자. 그래서 전자의 중성미자, 뮤온의 중성미자. 그럼 기호를 쓰면은 뭐 얘는 요렇게 쓰고 얘는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타우의 중성미자 뭐 이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6가지가 만들어져. 그럼 그 중에서 또 뭘 외워야 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놈. 전자라는 애 반드시 또 외워줘야지. 그지? 그래서 뭐 총 12개인 거지. 그지? 12개의 어떤 기본 입자가 딱 우주가 탄생하자마자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뭐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기본 입자들이 이제 결합을 한 거야.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쿼크라고 부르는 애들이 결합해서 소위 말하는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애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직후에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만들어졌다. 양성자. 그럼 자, 여기 보면 각각의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애들이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 써보면 양성자는 쿼크라는 애가 3개가 결합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쿼크가 3개가 결합했나 봤더니 업 쿼크라는 애가 2개, 다운 쿼크라는 애가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했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애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쿼크 3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보니까 얘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더라 이거야. 자, 근데 우리 알다시피 양성자라는 애는 전하를 띠니 안 띠니? 띠지. 중성자는 당연히 중성이니까 전하를 안 띠겠지? 그러면 전하를 띠는 애들이 띠고 있는 전하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양성자의 전하량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대적인 전하량으로 나타냈을 때 보통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지.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이 전체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띈다라는 건 얘네들 각각도 뭐야? 전하를 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걔네들이 결합해서 플러스 1을 띈다는 얘기는 얘네들 각각이 전하를 띈다는 얘기야. 맞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그러면 우리 얘네들 업커크라는 애와 다운커크라는 애가 갖고 있는 전하량을 각각 U와 D라고 표현하면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얘네들 전하량 구해낼 수 있다고. 양성자는 EU 플러스 D가 1 된 거잖아. 그지? 얘는 U 플러스 2D가 0이 된 거잖아. 뭐 양변에 2 곱해가지고 뺍니다, 이렇게. 빼면 요 U 없어지고 결국 마이너스 3D는 1 나와가지고 결국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게 내신에 서술로 나온 적도 있었어. 이게 전화량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U는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네.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업커크라는 애는 이 전체가 플러스 1일 때 그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전하량을 띈다고요. 얘도 플러스 3분의 2에 해당되는 전하량을 띈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띈다고.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1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얘 플러스 3분의 2 띄고 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로 와서 아까 여기 써놨잖아. 지금 업커크가 얼마라고? 플러스 3분의 2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띈다 그랬지? 이거 같은 줄에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 UCT는 다 플러스 3분의 2를 띱니다. 요건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얘는 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띱니다. 전하량들이. 알겠어? 스트레인지 쿼크, 바텀 쿼크, 참 쿼크, 탑 쿼크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양성자 이 전체가 플러스 1일 때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잖아. 그지? 그건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이때도 똑같아. 뮤온 타우도 다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띱니다. 우리 책에 아마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 그지? 그걸 마이너스 1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성미자니까 전하를 안 떼요.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게 가장 핵심이야. 알겠니? 자, 양성자는 어떤 쿼크가? UUD. 중성자는 UDD. 알겠어? 자, 그럼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 그럼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인데, 지금 업 쿼크 2개가 서로 플러스 띄고 플러스 띄는 애 아니야. 우리 알다시피 플러스 띄는 애들끼리 서로 뭐해? 밀어내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결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아, 얘네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있어. 근데 그거보다 얘네를 결합시켜주는 더 센 힘이 있구나. 맞지? 그러니까 그 센 힘에 의해서 얘네가 결합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이너스 띄는 애들끼리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이렇게 딱 붙어있다는 얘기는 그 밀어내는 힘보다 더 센 힘이 얘네를 이렇게 서로 결합시켜주는구나. 자, 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요 힘을 강한 핵력 또는 강한 상호작용 또는 강력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업쿼크하고 다운쿼크가 강한 핵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결합한 거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양성자, 중성자구나.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기본 입자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가모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봐봐. 우리 양성자는 이제 보통 P라는 기호를 쓰고 중성자는 N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가모가 생각할 때는 이때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얘네들의 비율은 한 1대1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 그냐 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양성자 P, 중성자 N이라고 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서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만들어졌지만 그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또 만들어졌지만 그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기도 하고 서로 변해. 그래서 아마 우주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의 비율로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다만 차이는 여기서 베타 분계인 이런 것까지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을게. 양성자가 중성자 될 때는 에너지를 좀 어쨌든 흡수해야 돼. 요렇게만 기억하자고. 그 다음에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얘네가 1대1의 비율로 존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자,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요거 지울게.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게 잘 안 일어나겠니?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건 잘 안 일어나는 거.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건 잘 안 일어나게 돼. 그러면 뭐만 자꾸 일어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것만 자꾸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많아지겠어? 양성자가 많아지지. 중성자, 양성자 1대1이었는데 중성자는 계속 양성자로 변하는데 양성자는 중성자로 안 변하면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가 많아질 거 아니니? 맞니? 지금 선생님이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지?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제 4, 5페이지 같이 보시면 돼. 그래서 자, 봐봐. 가모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온도가 내려가면서 결국 얘만 자꾸 일어나니까 요거는 시간도 외워놔야 돼. 빅뱅이 일어나고 한 3분쯤 지났을 때. 빅뱅이 일어나고 한 3분쯤 지났을 때. 요거 시간은 꼭 기억해야 돼. 시간 딱 2개는 외워야 되거든. 3분 일단 첫 번째. 3분이 지났을 때 자, 보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됐냐면 누가 더 많아졌다고?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누가 더 많아졌다? 양성자가 더 많아져서 아마도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한 7대1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5페이지에 거기 보면 나올 거야. 5페이지에. 자, 그럼 봐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7대1이다. 그럼 보세요.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7개가 있고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이 정도 비율이란 얘기지. 한 줄 더. 자, 양성자. 여기 내 P라고 쓴다고. P. 양성자가 7개에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아마 이 정도 비율로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7대1일 때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또 결합을 한 거야. 결합을 해서 잘 봐. 요렇게 결합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그러면 이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하면 뭐지? 양성자 그냥 이렇게 플러스로 쓸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 요런 애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요 녀석이 누구냐? 니네 우리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쭉 외워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그럼 그 원자번호라는 게 뭐지?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거든. 그럼 지금 얘는 이 덩어리는 양성자가 몇 개냐? 2개지? 그럼 우리가 원자번호로 따지면 뭐다? 헬륨이라는 애인 거야. 즉 3분 정도 됐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7대1이었을 것이고 걔네들 사이 서로 또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헬륨이라는 원자의 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무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주 공간에서 있잖아. 원소들이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알다시피 원자번호 1번이 뭐지? 수소야. 아니, 수소도 안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이 헬륨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수소 이미 만들어진 거야.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그 녀석의 핵이야. 그리고 거기에 전자를 하나 거느리고 있는 게 수소 원자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전자가 없으면 그게 수소의 원자 핵일 거 아니야. 근데 수소의 원자 핵이 곧 뭐라고? 결국 이 양성자 하나가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요. 알겠니?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인 셈이야. 여기서 이미 양성자 만들어졌잖아. 이미 이때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라고. 수소 원자 핵.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분이 됐을 때 결국 그 수소 원자 핵이 결합한 거지. 5글자로 뭐라고 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 거야. 빅뱅이 일어나고 3분쯤 지났을 때 결국 그 전에 만들어졌던 수소 원자 핵이 핵융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럼 자, 이렇게 헬륨 원자 핵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그럼 남아있는 양성자가 지금 12개지. 그럼 이 각각의 양성자가 결국 뭐라고? 수소의 원자 핵인 셈인 거라 그랬잖아. 맞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해갖고 헬륨 원자 핵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자, 이때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개수비는? 12대. 그렇지. 12대 1인 거지. 이거 4개 결합한 거가 하나니까. 맞아? 승민이 보이니? 네. 승민이 졸려서 눈 감겨? 아니요. 요거만 조금 하고 쉽게 천천히 할게. 그러면 이때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개수비가 12대 1일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질량비가 어떻게 될까?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뭐 미세하게 질량이 좀 다르긴 하다만 보통 거의 비슷하다고 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얘도 1이야. 그러면은 수소 원자핵 12개의 질량은 얼마야? 12지. 네. 하나당 1이니까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은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잖아. 1짜리 4개가 결합한 거 하나가 헬륨 핵이니까. 맞아? 그러면 결국 얼마가 나와? 3대? 그래서 가모는 3분쯤 됐을 때 양성자, 중성자 비율이 이렇게 되고 걔네들 중에 일부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 이후로는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더 이상 이제 다른 이 원자핵들, 예를 들어 또 헬륨 원자핵이 합쳐지면 또 다른 원소가 될 수 있거든? 근데 무거운 원소가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온도는 더 높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후로 계속 지금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헬륨 원자핵까지만 만들어지고 더 이상 다른 원자핵은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모는 이때 3대 1이었으면 지금도 3대 1일 거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가모가 예측한 사실이라고. 알겠니?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실제로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해보니 어떻더라? 실제로 3대 1로 존재하더라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튼 3분쯤 됐을 때 헬륨 원자핵. 자,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있어. 원자의 질량비는 있잖아. 이거랑 똑같아. 왜? 얘들아, 우리 원자 하나의 질량은 거기서 전자는 아까 경입자라 그랬잖아. 경입자들은 매우 가벼운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든지 간에 그냥 원자 핵의 질량이 얘 원자의 질량이야.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 하면 그냥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라 해도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네. 승리 알겠어? 그래서 3분이 됐을 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죠. 뭐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알겠니?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야. 뭐 거기 이제 뭐 온도는 10억 켈빈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쭉 지납니다. 쭉 지나. 응? 쭉 지나. 쭉 지나서 자, 요것도 하나 더 외워야 돼. 38만 년이 된 겁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자, 38만 년이 흐른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때 헬륨 원자핵이 우주에 잔뜩 만들어졌겠지. 수소는 더 많았을 거고, 그지?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다른 원자핵은 안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근데, 자, 기본 입자 중에 전자가 있잖아. 전자는 이미 이때 만들어졌지. 이때 원자핵 만들어졌지. 우리 알다시피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뭐지? 원소야. 근데 이때는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전자도 존재했지만 걔네가 서로 결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막 전자가 막 미친 듯이 지들 멋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원자핵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양성자도 이렇게 있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 핵도 뭐 이렇게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요건 지울게.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상황일 텐데, 전자들이 얘네랑 결합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났어. 온도는 계속 내려갔어. 요건 온도도 외워야 돼. 그래서 38만 년이 됐더니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매우 낮아진 거지. 그랬더니만, 보세요. 그랬더니 비로소 온도가 낮아지면 전자들의 이 움직임도 그만큼 느려질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만들어져 있던 양성자 하나, 수소 원자핵이 이제 느려진 전자를 하나 붙들어. 그래서 전자가 딴 데 도망 못 가고 그 주변에 빙글빙글 돌아. 그 다음에 적은 비율이지만 헬륨 원자핵도 만들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걔는 양성자가 2개니까 전자 2개를 또 도망 못 가게 붙들어. 전자 2개가 또 빙글빙글 돌아. 즉 뭐가 만들어진 거야? 원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38만 년이 돼서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우주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니네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해. 3분일 때는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야. 핵. 헬륨 원자 핵. 원자 핵이 만들어진 것과 원자가 만들어진 것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38만 년일 때는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고요. 원자가. 알겠니? 원자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예. 자, 이때, 자, 이때는 38만 년이 되기 전까지 온도가 매우 높다 그랬지. 그래서 전자가 막 지들 멋대로 막, 이제 양성자나 이런 원자핵과 결합하지 않고 막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자, 빅뱅이 일어났을 때 뭐가 생겼겠냐? 우리 왜 보통 화약이나 폭발 이러면 빛 생기잖아. 빛이 생겼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우주에, 넓지 않은 우주에 이런 입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걔네가 가득 차 있는 거야.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폭발에 의해 생긴 빛이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 교실이 우주야. 이 교실에 연기가 가득 찬 거야. 당연히 선생님이 수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손전등을 하나 켭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연기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수민이가 내 손전등 켰는지 안 켰는지 못 봐. 그러면 내가 킨 손전등 불빛이 너한테까지 간 거냐 안 간 거냐? 못 간 거지. 그런 상황이었어. 그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38만 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38만 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주가 굉장히 불투명했다 이렇게 얘기해. 불투명한 우주였다 이렇게 얘기해. 우주에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만들어진 것도 만들어진 거지만 걔네들이 너무 많아서, 게다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그러다가 38만 년이 된 거지.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동안 못 빠져나가던 빛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기 예를 들었잖아. 이 교실에 가득 차 있던 연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럼 이제 내가 손전등 킨 불빛이 어떻게 되겠니? 연기가 어느 정도 없어지면 앞으로 가서 수민이가 그 불빛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한 거야, 가모는.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빠져나가지 못하던 빛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우주 공간을 향해서 빠져나간 빛을 이름을 붙이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서 그 빛들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우주가 점점 맑게 개었다. 우주가 투명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겁니다. 자, 여기 봐봐. 38만 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주는 불투명했다 라고 표현하고요. 38만 년 때 원자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우주가 투명해졌다. 투명한 우주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는 뭐라고?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 붙인 애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보면 언제? 38만 년. 빅뱅이 일어나 38만 년. 그런데 이제 가문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갔어. 얘가 나갔는데 빛이 가는 동안 우주도 계속 팽창할 거 아니니?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빛은 사실 파장이라는 게 있어. 근데 빛이 가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지? 파장은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거든?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적은 파장이 길어. 그러면 빛이 가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현재 지구에는 굉장히 파장이 길어진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로 들어오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지, 가모가. 알겠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지금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요 두 가지 꼭 외우라고 했어. 3분일 때하고 3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38만 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지금 이 가모가 예측한 것들이 나중에 그 입증이 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6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한 셈인 거지. 7페이지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얘기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